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의 조성호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베일에 쌓여져 있던 문재인 대통령의 처가 인맥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처가 인맥. 문재인 대통령의 처가 인맥, 여러분들 뭐 대충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깊숙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잘 모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의 처가는 사람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요소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의 처가는 비교적 상세하게 알려져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직으로 대통령이 재임을 할 때에도요. 그러니까 긍부정의 여부를 떠나서 그 이제 처가의 가세나 뭐 직업이 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려져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처가는 조금 그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처가는 여러분 김정숙 여사의 집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숙 여사의 형제는 이남 3녀입니다. 이남 3녀고 부친은 돌아가셨고 지금 모친만 생존을 해 있는 걸로 되는데, 이렇게 베일에 쌓여져 있던 처가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했던 게 지난 7월이었습니다. 당시 곽상도 의원이 김정숙 여사의 바로 아랫동생인 김모 씨, A씨라고 여기서 통칭을 하겠습니다. A씨가 개발 제한 구역이었던 경기도 성남시 고등동에서 공시지가 기준에 한 9억 8,800만 원짜리 땅, 이걸 이제 매입을 했는데, 이거서 뭐 은행으로부터 이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대출을 받아가지고 또 다른 땅을 가지고도 또 대출을 받고, 그러니까 그 현재 토지를 있는 가격을 가지고서는 이제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 받은 금액이 총 30억 가량 된다. 그래서 이거를 곽상도 의원 측이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는 뭐 이게 시세 차익이 한 30억 가량, 30억을 대출을 받고 그에 따른 시세 차익 역시 한 30억 가량이 된다고 이제 곽상도 의원 측이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제 석연치가 않다고 폭로를 했는데, 이 김정숙 여사의 바로 아래 동생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큰처남이겠죠. 큰처남이 이제 보상받은 액수는 저를 좀 주목을 했습니다. 뭐 대출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은행 대출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처해 있는 경제적인 환경이나 이제 이런 게 좌우를 하기 때문에 사실 그걸 가지고서는 시세 차이가 얼마나 되냐고 하는 거는 뭐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주목을 한 거는 이 토지가, 이 처남이 갖고 있던 토지가 원래는 그린벨트 지역으로 있다가 나중에 이게 개발 제한 구역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짓는 땅으로 이제 형질 변경이 됐습니다. 그때 토지 보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토지 보상 금액을 얼마나 받았을까 해서 그 당시 공고가 났던 성남시에서 이제 공고가 났던 자료들을 받아가지고 쭉 분석을 해봤더니만, 이 사람이 받은 보상 금액은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곽상도 의원의 얘기만 들어보면은 이 일대에서 가장 큰 액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그 토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서는 대출을 받은 것처럼 하는데, 이 일대 토지의 보상액 기준으로 했을 때죠, 상위 20명 중에 이 처남은 한 16위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16위. 근데 1등은 누구였느냐? 1등은 여러분들도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국회의원의 형이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도 잘 나갔고, 뭐 보수 정부에서 불리는 정부에서 잘 나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형이 이 토지에서 가장 많은 보상액을 받은 사람이고, 그에 비해서 이 A씨의 보상액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일대, 이 성남시 고등동 일대의 땅은 이미 토지가 그린벨트가 풀릴 거라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나와가지고 여기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직업이 뭐냐? 또 직업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큰처남의 직업은 광고 기획회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광고 기획회사. 그것도 이제 소재지는 성남, 이 고등동 땅을 보유하고 있던 그 일대에 이 본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는 사실은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닌데, 이 광고회사는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고 그냥 종업원 수 1명, 중소기업, 2013년 기준으로 종업원 수 1명의 중소기업이고, 매출액은 약 6.9억 원에 불과한 상당히 작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떻게 뭘로 이렇게 돈을 벌느냐 했더니 그 아파트 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 단지에서 단지 내에 있는 그 5개 광고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중간에서 이렇게 뭐 백화점 광고랑 백화점 광고 그런 걸로 해가지고 수익을 얻는 건데 이게 광고 단가가 상당히 낮습니다. 보니까는 뭐 아파트 세대 수 제가 이제 확인한 게 이제 그 계약서 중에 하나인데 이 회사 이 큰천함이 운영하는 회사와 모 백화점하고 이제 맺은 계약서인데 세대수 3008세대에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한 110만 원 정도. 그러니까는 사실 그렇게 큰 매출을 내는 회사는 아니죠. 그렇게 그런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큰천함이 올해 1월에 이 가지고 보유하고 있던 성남시의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팔았어요. 이때 이제 막 한창 무슨 뭐 정부의 무슨 대책이니 해가지고 많이 나올 때였죠. 그래가지고 이제 부동산 시장이 들쑥날쑥할 시점이었는데 이때 팔아가지고 했더니 그 당시의 시세 기준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해보니까 13억으로 나오더라고요. 13억에 거래를 했는데 현재는 한 13억 5천만 원, 15억 선에서 이제 호가가 형성이 돼 있는데 그때 13억 원을 주고 이 큰천함은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그럼 작은 천함, 그 밑에 있는 동생이죠. 그 밑에 동생은 뭘 하냐? 이 사람은 또 특이하게 모 대학교에서 운영을 하는 우유 보급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모 사립대학이 생산을 하는 우유 판매 보급소를 경기도 일산에서 하고 있는데 이분은 둘째 처남은 문재인 대통령의 둘째 처남은 지금 현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모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도 이 아파트는 현재 이제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채권 최고액이 한 4억 7,45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거를 등기부등본상 파악을 했고 재미있는 거는 장모였습니다. 이제 현재 나이가 84세가 되는 장모인데 이 장모가 경기도 강화도 일대에 약 45,938제곱미터, 한 14,000평 정도 되는 임야와 전답, 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등기부등본을 다 확인을 해봤더니만 여기에도 지금 뭐 근저당권이 뭐 성남농협, 근저당권자가 성남농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총 5개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개의 토지. 그래서 여기에 다 성남농협 명의로 채권 최고액 6억 3,700만 원 기준으로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개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대략 얼마 정도가 나올지.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 기준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약 9억 392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면적하고 개별 공시지가 기준으로 계산을 해본 결과 그러면 대략 한 10억 원대 초반의 그 토지겠구나 라는 이제 그 계산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장모는 현재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제 고령이다 보니까 요양병원에 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처형이 또 있었습니다. 처형에 대해서는 대통령 선거 2017년 대통령 선거 전에 한 여성지가 취재를 했는데 이때 김정숙 여사가 자기 언니죠. 그러니까 언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김정숙 여사가 2살 위의 친언니는 미국 뉴욕의 패션 기술대학교에서 의상 디자인을 전공 졸업한 패션 디자이너로 이 학교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의상학 1등상을 받은 적이 있다고 모 여성지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언니가 생존을 해있던 걸로 보이는데 그로부터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나온 어떤 보도를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처형이 폐암으로 사망을 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2~3달 어간에 이 처형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 이때 김정숙 여사 이제 영분이 됐을 때죠. 김정숙 여사가 서울 강북구 강북노인복지종합관에 뭐 어르신 돌봄 서비스 체험에 나왔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친정어머니도 제 언니를 먼저 보내고 많이 우울해하셨어요. 그러다가 치매에 걸리셔서 대통령 된 사위도 못 알아보시고 저도 못 알아보세요. 이 얘긴즉슨 이제 그 언니가
그 당시에 이제 세상을 떠났다는 거가 되는데, 하여간 이렇게 지금 언니는 사망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김정숙 여사 밑으로도 지금 여동생이 한 사람이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인적 사항은 지금 현재 드러나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처가 인맥을 제가 종합적으로 보면은 사실상 되게 소박하고 평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뭐 크게 별다른 뒷말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도 친인척들이 바로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당선 직후부터 최근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 친인 처가 쪽에 대한 인척 단속은 상당히 아마 과거에 사례가 있었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상당히 이렇게 단속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틈새 시장을 노리는 기사를 이제 2020년 9월호에 한번 썼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처가임에 제가 썼던 기사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린 건데, 아마 이런 기사는 저희 월간조선 외에는 보기 힘든 기사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월간조선을 많이 좀 애독을 해주십사 하고, 이런 기사들, 일간지와 방송에 나오지 않는 기사들을 저희가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는 많이 애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